지난 시간에 요 8장에 액션 태그 설명을 앞부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빨리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추가적으로, 그 액션 태그 전체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액션 태그, 그래서 이제 include 액션 태그, forward 액션 태그, use bin 액션 태그, set property 액션 태그, get property 액션 태그. 자, 이런 이제 그 외에도 플러그인 액션 태그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잘 쓰지 않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액션 태그들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이런 이제 JSP에서 쓸 수 있는 액션 태그 들이 어떤 게 있느냐, 그리고 이제 액션 태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include 액션 태그, forward 액션 태그, plugin 액션 태그인데 얘는 잘 안 쓴다 그랬죠. 자바 애플릿 실행시킬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자바 애플릿 안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유즈빈 액션 태그인데 자바 빈을 JSP에서 사용할 때 요 태그를 쓰고요. 그다음에 JSP set property는 property 값을 세팅할 때 JSP get property 액션 태그는 property 값을 불러올 때, 읽어올 때 사용하는 액션 태그다. JSP 액션 태그는 꺽쇠갈로 JSP 콜론으로 시작합니다. 뒤에 이제 액션 태그 이름이 오고요, 그죠? 예. 그래서 include, forward, use bin, set property, get property가 주로 이제 사용하는 액션 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include 액션 태그와 include 디렉티브 차이점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include 디렉티브는 소스 코드를, 조각 코드를 이제 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불러와서 이제 그 현재 문서에다가 삽입을 해주는 그런 이제 형태고요. include 액션 태그 같은 경우에는 제어가 다른 페이지로 간 다음에 그 다른 페이지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고 그 결과값을 제어가 이제 다시 이제 되돌아오면서 프로그램 이제 흐름이 이제 이렇게 그 액션 뭐 포함하는 페이지가 있고 포함되는 페이지가 있는데 포함하는 페이지 쪽에서 제어가 포함되어지는 페이지로 가서 그 실행을 하고 그 실행 결과값을 포함하는 이제 페이지 쪽으로 다시 이제 제어가 이제 넘어옵니다. 그거는 앞에서 이제 그림에서 제가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JSP 페이지 이제 보통 이제 모듈화를 하는데 모듈화 할 때 include 액션 태그나 include 디렉티브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include 디렉티브는 주로 조각 코드를 삽입할 때 쓰고 include 액션 태그는 페이지를 모듈화할 때 쓴다. 됐습니다. 자, include 디렉티브는 주로 조각 코드를 코드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코드를 이제 불러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요. include 액션 태그는 페이지를 모듈할 때 쓰는데 얘는 이제 실행 결과 값을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include 액션 태그 이제 형식이고요. 페이지 속성과 플러시 속성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페이지는 포함될 페이지 경로가 오는 거고요. 플러시는 이제 그 제어가 넘어가기 전에 출력 버퍼에 있는 내용을 플러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true하면 출력 버퍼에 있는 내용을 플러시 한 다음에 제어가 넘어가는 거고, false하면 출력 버퍼를 그대로 놔두고 제어가 넘어가는 겁니다. 기본 이제 플러시는 false로 놔두고 보통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include 액션 태그 처리 과정 지난 시간에 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include 액션 태그가 있고요. 이렇게 b.jsp 페이지로 a.jsp에서 이렇게 제어가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실행을 다 하고 나서 제어가 다시 되돌아오는데 이때 되돌아올 때 b.jsp에서 실행한 결과값을 a.jsp에서 포함하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 a.jsp와 b.jsp 결과가 출력 버퍼에 같이 쌓여 있는 상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력 버퍼에 있는 내용을 플러시해서 웹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을 합니다. 이걸 이제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clude 액션 태그를 사용할 때 매개 변수 값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 값을 사용해서 a.jsp에서 b.jsp 페이지로 제어가 넘어갈 때 b.jsp 페이지에
매개 변수 값을 던져줄 수 있는데, 그러면 매개 변수명, 어떤 매개 변수명이 있어야 되고 해당 그 매개 변수명에 저장된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해당 매개 변수에다 값을 저장해서 던져주면 그걸 이제 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include 액션 태그 아래에다가 JSP 콜론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임 속성에는 변수 이름, 매개 변수 이름 P1이라고 줬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10별자 명명 규칙 지켜가지고요 이름 주시면 되고, 밸류는 여기 이제 P1에 저장해서 던져 줄 값을 지정해 줍니다. 리터럴이 올 수도 있고요. 그 자바의 변수 값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이제 자바 메소드를 실행한 결과 값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expression 표현식 태그 이용해서 var이라는 변수 값을 출력한 다음에 그 값을 value 값으로 저장을 한 겁니다. 한 단계 이렇게 더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 var은 자바 변수, 그러니까 지금 이거 JSP인데 자바의 변수 값을 이렇게 JSP 페이지에 특정 이제 태그의 속성 값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JSP 코드와 JSP 코드와 자바 코드를 연동시키는, 값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이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JSP 페이지 중복 처리. 자, 요거는 이제 include action 태그 사용해서요. 이제 상단, 뭐 하단, 좌측, 주로 이제 같은 내용으로 출력되는 부분들은 별도의 파일로 상단, 좌측 메뉴, 하단 만들어 놓고요. 요걸 이제 include action 태그 사용해서 그 내용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보여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상단에 뭐 로고, 메뉴 같은 거 고정된 그런 이제 내용이죠. 좌측에 뭐 하위 메뉴 같은 거, 그다음에 하단에 이 푸터 부분이죠. 회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보안 정책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앙에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코드 부분이고요. include action 태그를 이제 사용을 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테이블 안에다가 이게 보면은 이제 tr 태그가 줄이고요. td 태그가 칸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tr 태그, 첫 번째 행에 td 태그, 칼 스펜상에서 두 개의 칸을 합쳐 놓은 겁니다. JSP include action 태그죠. 페이지 탑.jsp. 그러면 요 td 태그 영역 안에 탑.jsp 파일 내용을 불러온다는 거죠. 자, 플러시는 펄스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td 태그, 자, 두 번째 tr 태그 열고 닫고, 여기는 td 태그 두 개죠. 칸이 두 칸입니다. 첫 번째 칸에는 JSP include action 태그 사용해서 left.jsp 페이지를 이렇게 이제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를 줬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td 태그에는 자, include action 태그에서 페이지 값을 여기 content라고 줬죠. 내용이 이제 출력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특정 페이지가 아니고 여기 이 컨텐트 안에 파일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컨텐트 안에 있는 파일명을 읽어서 그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여기 이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tr 태그 마지막 줄은 이것도 컬스펜 2 해서요. 두 개 이제 칸을 합쳐 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bottom.jsp 페이지를 불러놓은 겁니다. 요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화면을 이제 표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표. 첫 번째 행, 요게 두 번째 행, 요게 이제 세 번째 행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화면을 레이아웃 잡을 때 이렇게 자, 전체 화면인데 이걸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런 식으로 이제 자, 분할을 딱 해 놓는 거예요. 먼저 화면 레이아웃 잡을 때 행분할 설계할 때 화면 설계할 때 행분할부터 하거든요. 행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좌측편에는 레프트 메뉴를 들어가요. 그래서 레프트 메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레이아웃을 이렇게 만듭니다. 배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상단에 이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여기 있는 탑.jsp라고 하는 페이지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출력하고요.
다음에 레퍼트 JSP. 자, 요 내용을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컨텐트. 예, 요 내용을 가져와서 요 내용 부분에, 요게 이제 내용입니다, 내용. 예, 요 부분은 계속 바뀌는 부분이에요. 여기 집어넣고, 그 다음에 bottom.jsp. 예, 요 내용을 가져와서 예, 푸트 부분에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테이블로 칸을 만들어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 안에다가 내용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각각의 이제 JSP 페이지에 top.jsp, left.jsp, 컨텐트, 그 다음에 bottom.jsp 내용을 가져와서 예,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페이지를 왜 이렇게 만듭니까? 그냥 통으로 만들지 하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재사용하는 거죠. 이 부분에 해당해 배드하고 로고, 메뉴 같은 게 계속 나오고, 여기는 회사 주소, 뭐 연락처, 담당자, 카피라이트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똑같은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고 이렇게 불러서 쓰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JSP 흐름 제어에서 예, 포워드 액션 태그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워드 액션 태그. 자, include 액션 태그는 앞에서 이제 한번 더 복습을 했고요. 자, 포워드 액션 태그. 자, 요 포워드 액션 태그는 요 태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일단은 액션이라는 예, 요 단어 들어가면요. 꺽쇠갈로 JSP 콜론, 여기 이제 앞에 무조건 나와야 되죠. JSP 액션 태그는 다 꺽쇠갈로 JSP 콜론 이렇게 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액션 태그 이름 포워드, 그러니까 포워드라는 액션 태그 형식이고요. 자, 요 포워드 액션 태그는 다른 페이지로 예, 프로그램 제어를 이동시킬 때, 그래서 이제 A라는 페이지에서 B라는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시킨다든지, 뭐 B라는 페이지에서 뭐 C라는 페이지로 뭐 이동을 시킨다든지, 예,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제어를 이동할 때 이제 포워드를 쓴다. JSP 페이지 내에 포워드 액션 태그를 만나게 되면, 이제 액션 태그를 사용했을 때 요걸 이제 실행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그 전까지 출력 버퍼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을 제거해 버린다. 요거는 문법적으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에 요 부분에 좀 체크를 해 놓고요. 요게 좀 헷갈려요. 예. 그러니까 포워드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제어를 넘길 때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A에서 출력 버퍼에 여기 이제 출력문 상에서 뭔가를 이렇게 쌓아놨단 말이에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할 내용을 이렇게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A에서 B 쪽으로 포워드 액션 태그에서 이동을 할 때 여기에 쌓아놓은 이걸 플러시 하는 게 아니라, 플러시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요 내용을 전송해 줍니다. 출력 내용을. 예.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이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 출력 버퍼의 내용을 치워버려요. 그냥 치우는 거예요. 치우는 거. 플러시 하는 게 아니라 치워버려요. 말 그대로.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포워드 되기 이전에 출력 버퍼에 있는 내용을 치우고 포워드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 이건 문법이기 때문에 예, 그 전까지 출력 버퍼에 포워드 액션 태그를 만나면 그 전까지 출력 버퍼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을 제거한다. 제거하고 포워드 액션 태그가 지정하는 페이지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여러 페이지로 예, 이동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면 좋다. 그래서 조건문을 줘가지고요. 내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A라는 페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A라는 페이지에서 이제 조건문에 따라서 어떤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A에서 B라는 페이지로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A에서 C라는 페이지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D라는 페이지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이런 흐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포워드 상에서. 예. if문이나 스위치 캐비닛에서 요 조건이 맞느냐 검사한다며,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B로 가라. 예, 파란불이면 C로 가라. 노란불이면 D로 가라. 이런 식으로 예, 제어를 옮길 페이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게 되면,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어떤 요 변수 값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값에 따라서 여러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형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A 페이지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A 페이지에서 C로 갈 수도 있고, A 페이지에서 D 페이지로 갈 수도 있고, 예, 그죠? 예. 그다음 이제 포워드 액션 태그를 잘 이해를 하면 모델 2,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모델 2 언급은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JSP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 JSP 페이지에서 예, MVC라고 하는 예, 요 내용을 여기 안에 다 포함해서 처음에는 작성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연습을 해요. 뭐 문법 이제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여기서 M은 모델, V는 뷰, C는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이제 이 이제 C는 제어, 교통 신호기 역할하는 그런 제어 쪽에 코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V 같은 경우는 화면에 그냥 보여주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소스 코드. 예.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화면에 뭔가 데이터를 보여주는 리스트를 목록을 보여준다든지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예, 그런 이제 페이지들 소스 코드를 모아놓은 거. 그다음에 M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하고 관련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정보를 읽어가지고요. 예, 그런 이제 내용들을 예, 읽고 뭐 그 내용들을 이제 뭐 보여주고 하는 그런 이제 코드들이 여기 M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MVC에 관련된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이제 페이지에다가 우리 짬뽕 코드라고 그러죠. 스파게티 코드로 이렇게 막 섞어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역할별로 해서 코드를 나눠 가지고요. 각각 페이지를 분리시켜요. 그렇게 이제 만드는 방식을 모델 2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건 이제 초창기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많이 썼거든요. 모델 1. 모델 1. 근데 모델 1이 좋고 모델 2가 좋고 뭐 이렇게 뭐 하면 모델 2가 좋지 뭐 새로 나온 거니까 그리고 딱 짜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것들은 모델 1으로 이제 하면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걸려요. 개발할 때. 대신 이제 똑같은 거라도 모델 2로 개발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이 역할별로 다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요 구조를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도 아키텍처가 있거든요. 소프트웨어도 아키텍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 구조를 그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그 구조에 맞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거 생각 없이 명령어 익히기 바쁘죠. 근데 이제 뒤에 이제 가면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이냐,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지금 그래서 이제 포워드 액션 태그를 잘 이해하면 모델 2에서 컨트롤러 자 여기 이제 C라는 게 컨트롤러라고 했습니다. 교통 신호 기억하는 거. 컨트롤에 대한 이해가 쉽다. 자, 그 다음에 자, 포워드 액션 태그 자, 형식 한번 볼게요. 자, 포워드 액션 태그니까 꺽쇠갈로 JSP 콜론 포워드로 시작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띄우고 여기 이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띄우고 페이지 속성 있습니다. 페이지 속성을 사용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그 include 디렉티브에서는 그 플래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각 코드죠. 그 조각 코드 값을 가져올 때 파일이라는 속성을 썼고요. include 액션 태그에서는 페이지라는 속성을 사용했죠. 페이지 속성을 씁니다. 액션 태그에서는. 그래서 그 특정 이제 파일, JSP 파일로 제어를 이제 옮기기 위해서 그 파일 경로를 주는데 페이지라는 속성 사용했듯이 요 포워드 액션 태그도 요 페이지라는 걸 씁니다. 제어 옮길 때 여기 이동할 페이지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죠. 경로. 이동할 페이지 경로. 경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꺽쇠갈로 열고 뒤에 보시면 슬래시 꺽쇠갈로 이건 뭐예요? 시작 태그이자 끝 태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첫 번째 이런 포맷은 요 JSP 포워드 태그 안에 서브 태그, 그러니까 하위 태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 1번 방식을 쓰고요. 요 2번 방식 같은 경우는 형식인데 JSP 포워드 한 다음에 자 한 칸 띄우고 페이지 자 이동할 페이지명 똑같은데 슬래시 JSP 콜론 포워드에 닿는 태그 끝 태그는 꺽쇠갈로 다음에 슬래시가 붙어요. 슬래시 JSP 포워드 그죠? 요거는 HTML을 보시면 우리가 body라고 하는
body라고 하는 시작 태그의 끝 태그, 종료 태그는 뭐예요? 슬래시 body죠. 예. 요렇게 이제 사용하듯이 시작, 끝 이렇게 되잖아요. 열고 닫고 그런 것처럼 자, 꺽쇠글로 JSP 콜론 포워드로 시작하기 때문에 닫는 태그는 슬래시 JSP 포워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2번 형식을 쓰는 경우는 이 JSP 포워드 자 포워드 액션 태그 안에 서브 태그가 들어가는 경우에요. 예. 하위 태그를 포함하는 경우 예. 요 2번을 씁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요 이제 JSP 콜론 포워드 페이지 해서요. 자 이게 이제 내부에 이게 이제 보시면은 예, 지금 이제 요것도 어떻게 보면 팁인데 얘는 이제 지금 페이지 속성 값을 조합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예, 조합해서 만드는 건데 그 꺽쇠갈로 퍼센트 이꼴은 익스프레션 표현식이죠. 출력문입니다. JSP 명령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워드 액션 태그 안에 요 이제 값을 페이지 값을 넣는데 익스프레션 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요렇게 값을 처리한 다음에 처리된 결과 값을 요 페이지 값으로 예, 던져 주는데 바깥쪽에는 작은 따옴표를 줬고요. 자 안쪽에 이제 큰 따옴표 써야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예, 이게 큰 따옴표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익스프레션이라는 변수 자바 변수 에 있는 내용과 .jsp라고 하는 문자 이거 뭐예요? 확장자죠. JSP 확장자죠. JSP 확장자 JSP 뒤에 이제 .jsp의 확장자와 앞에 파일명이 오겠죠.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자바 변수를 스트링으로 설정해 놓고 여기 안에 상황에 따라서 예, 다른 페이지 JSP 페이지명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파일 이름과 뒤에 .jsp를 합쳐 가지고 JSP 파일명을 만드는 거예요. 조합해서 JSP 파일명을 만들어서 요 파일명을 예, 페이지 속성값을 주는 거예요. 포워드니까 제어를 이동할 페이지에 예, 경로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페이지 값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할 페이지의 이름을 이렇게 조합해서 예, 이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패턴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알아 놓으시면 다음에 예, 프로그램에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페이지 요게 이제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자 A에서 어떨 때는 B라는 페이지로 가고 어떨 때는 C라는 페이지로 가고 어떨 때는 D라는 페이지로 가고 예,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익스프레션에 A를 넣어주면 A.jsp, B를 넣어주면 B.jsp, C를 넣어주면 C.jsp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A에서 요 익스프레션 값이 뭐냐에 따라서 B.jsp로 갈 수도 있고 C.jsp로 갈 수도 있고 D.jsp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앞에서 모델 2에서 컨트롤러 그 이제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 이제 교통 신호기 예. 그죠? 빨간색일 때 뭐 파란색일 때 노란색일 때 이렇게 제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컨트롤러에서 이제 요런 이제 형태로 분기를 시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포워드 액션 태그 처리 과정을 이제 보게 되면 자, 웹 브라우저가 있고요. 자, 요청을 합니다. 자, 리퀘스트 요청을 하고 자, 요청을 받아가지고요. A.jsp를 이제 실행하죠. 자, 코드를 이제 쭉 위에서 아래쪽으로 실행하다가 JSP 콜론 포워드 액션 태그를 만났어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출력 버퍼에 있는 내용 싹 다 지워버립니다. 플러시 아닙니다. 플러시는 아니고 그냥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자, 페이지 속성이 가지고 있는 B.jsp 페이지로 제어를 예, 이동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서 B.jsp 페이지로 제어를 이렇게 와서 예, 여기서 이제 요 B.jsp 페이지를 이제 실행을 하고 여기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A.jsp에서 B.jsp 페이지로 예,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서 B.jsp를 실행한 다음에 어디로 예, 자, 요 결과값을 예, 자, 웹 브라우저 쪽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 포워드 액션 태그에 혹시나 이제 A.jsp에 포워드 액션 태그가 있는데 요 A.jsp 배에 포워드 액션 태그 아래쪽에 뭔가 소스 코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소스 코드는 쓸데없는 거죠. 쓸데없는 거죠. 왜? 얘는 실행될 일이 없어. 왜? 포워드를 만나면 출력 버퍼 지우고 바로 여기서 이 코드에서 바로 이렇게 B.jsp 페이지로 제어를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포워드 액션 태그 아래쪽에는 뭐 다른 내용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포워딩 시킬 때는 이렇게 코드 되지만, 아까 이제 그 컨트롤러처럼 상황에 따라서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요 포워드 액션 태그가 이제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웹 서버로 a.jsp 페이지를 요청을 하고, 요청된 JSP a.jsp 페이지를 수행한 다음에 수행하는데, a.jsp 페이지 수행 중에 포워드 액션 태그를 만나게 되면, 자, 지금까지 저장되어 있는 출력법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제거하고 지우고, 프로그램 제어를 또 액션 태그의 페이지 속성에서 진행된 이제 b.js 페이지로 이제 이동이 되고, b.js 페이지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jsp 수행이 다 끝나면요, 그 결과값을 웹브라우저 쪽으로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워드 액션 태그에서도 파라미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include 액션 태그에서도 파람이라는 JSP 콜론 파람이라는 걸 사용해서요, 네임과 밸류 속성 사용해서 그 파라미터 이름과 파라미터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죠. 던져줄 값. 그런 것처럼 요 이제 포워드에서도 요 포워드 액션 태그에서도 포워딩 할 때 이제 요 a.jsp에서 예를 들어서 b.jsp 페이지로 포워딩을 시킨다. 그러면 요때 a.jsp에서 b.jsp에 어떤 값을 던져줄 수가 있는데, 요 이제 매개 변수 값을 던져줄 수가 있어요. 그거 이제 매개 변수 값을 던져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소드 호출할 때 매개 변수 값 이렇게 메소드 호출할 때 값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a.jsp에서 제어가 b. 넘어갈 때 여기다가 b.jsp한테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실어가지고 얘한테 던져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식, 자, 페이지에 전달할 값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형식은, 자, JSP 포워드 액션 태그, 자, 페이지 다음에 이동할 페이지 명 주고요. 자, 슬래시 JSP 포워드 해서, 자, 열고 닫고, 포워드 JSP 포워드 태그 액션 태그 열고 포워드 액션 태그 닫고, 여기 안에다가 파라미터 던져주는 거는 앞에서 include 액션 태그에서 썼던 그 태그 그대로 씁니다. 꺽쇠갈로 JSP 파람, 요 태그 액션 태그를 씁니다. 꺽쇠갈로 JSP 콜론 파람을 쓰고요. 자, name, 요게 이제 변수명이죠. 파람 name 1이라는 변수에다가 value 속성 바1, 그죠? 파람 name 1이라는 변수에 이 value 1을 저장해서 요 b.jsp, 그죠? 요게 이제 b.jsp라고 하면 b.jsp에 던져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또 파람 액션 태그의 name 속성을 파람 name 2라고 줬고요. value는 바2라고 줬죠. 그럼 이제 바2라는 값을 파람 name 2라는 매개 변수, 이게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이제 주고, 요거는 이제 b.js 페이지로 던져줍니다. 그래서 b.js 페이지는 파람 네임 1과 파람 네임 2를 요 a.js 페이지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받아서 요 값을 b.js 페이지에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왜 제가 투스, 포스 말씀드렸잖아요. 한쪽에서 이제 만약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우리 회원 가입처럼 데이터 입력해서 데이터를 착 던지면 이게 요청이라고 했죠. 리퀘스트 개체 이렇게 담아서 서버에 전달되면 서버는 이 리퀘스트 개체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읽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폼 페이지고, 요거는 이제 프로체이 페이지라고 해서 두 개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서 값을 던지고, 다음에 이제 요 프로 페이지에서 처리 페이지에서 처리한 값을 다시 이제 브라우저 쪽으로 응답해서 브라우저에서 이제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얘는 이제 서버에 있는 a.jsp 페이지와 b.jsp 페이지 사이에서 제어가 이제 이동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지워서 다시 같은 이제 이렇게 서버가 있어요. 서버가 있고요. a.jsp 페이지가 있고 b.jsp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서버 안에서, 자,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요, a.jsp 이렇게 실행하다가
예, 액션 태그를 만났네요. 포워드 액션 태그를 만나면 b.jspage로 예, 제어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b.jspage가 이렇게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b.jspage가 실행이 끝나면 예, 응답을 예,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워드 액션 태그 할 때 제어는 이 서버에 있는 요 페이지끼리 예, 이렇게 이제 제어가 넘어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때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 사용해서 a.jsp에서 b.jsp 페이지에 어떤 값을 던져주고 싶은데 그때는 이렇게 이제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의 네임 속성으로요 파라메타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 name 1에는 자 value라는 속성에는 값을 주고요. 그래서 name 1에는 바1을 name 2에는 바2라는 값을 저장해서 이렇게 이제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파람 name 1과 파람 name 2라는 변수를 받아 가지고요. 예, 받아서 예, 요 b에서 요 값들을 꺼내서 예,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